일부. 바람에 흩날리는 은은한 냄새, 갓 볶은 커피향, 그리고 구겨진 이불. 이 모든 것이 바로 내가 머물고 있는 부산 근교의 허름한 여관에서 나는 냄새였다. 이름 모를 작은 도시, 경남 밀양에 위치한 그곳은 낡고 오래돼서 마치 시간 속에 멈춰버린 듯한 느낌을 줬다. 나는 바닥에 앉아 뒤엉킨 옷가지들과 씨름하고 있었다. 마치 내 짐과 전쟁을 벌인 후 패배한 전사처럼 말이다. 내 발은 벌써 멍들고 있었고 마음은 무겁지만 한편으로는 가벼웠다. 안녕하세요. 나는 김수진, 28살이다. 그리고 지금 막 홀로 여행을 시작했다. 갑작스러운 충동이었다. 하지만 나는 내 자신을 다시 찾아야 했다. 끝없이 쏟아지는 업무 이메일과 끝나지 않는 회의, 그리고 말없이 끝나버린 연애 사이에서 말이다. 도움이 필요하세요. 낡은 나무문 너머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경상도 사투리가 묻어나는 그 목소리는 차가운 가을 공기와 묘한 대조를 이루었다. 고개를 들었을 때 나는 머리가 헝클어진 남자를 보았다. 그의 티셔츠는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고 입가에는 장난기 어린 미소가 번졌다. 나도 좀 헤매고 있지만 재밌게 놀고 있어요. 3일 동안 시장에서 산 짐을 싸는 게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네요. 나는 얼굴이 붉어지는 걸 감추려 애쓰며 대답했다. 그는 허락도 없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그의 다정함에 나는 금세 마음을 열었다. 그가 배낭을 벽에 기대고 내 옆에 무릎을 꿇었다. 마치 오랜 친구처럼 비밀을 나누는 듯한 분위기였다. 나는 이준호야. 그는 내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말했다. 김수진. 반가워요. 나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습한 가을 공기 속에서도 그의 손은 따뜻했다. 짐에 세상을 다 넣으려고 하는 거야. 그가 장난스럽게 물었다. 그렇다면 나도 좀 도와줘야겠네. 그는 웃었고 나도 오랜만에 마음껏 웃었다. 사실 별거 아니었다. 그냥 시장에서 산 자수 이불과 기념품 몇 개뿐이었으니까. 하지만 그가 마치 엔지니어처럼 배낭을 들여다보며 말하길 어떻게든 옷을 꽉꽉 눌러넣고 가방 위에 뛰어올라야 다치더라고요. 라고 했다. 그는 진지하게 시도했고 딱 하는 소리와 함께 가방이 닫혔다. 믿기지 않게도 정말로 닫혔다. 나는 고마워하며 그를 바라보았고 그의 시선은 한참 동안 머물렀다. 우리는 그의 침대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시간이 늘어난 것처럼 끝이 없는 대화였다. 이준호는 사진작가였고 이미 반년 넘게 전국을 여행하며 사진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가끔 의뢰를 받아 사진을 찍거나 사진과 숙식을 바꿔가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했다. 그는 부산, 대구, 강릉을 거쳐 지금은 밀양에 머무르고 있었다. 창밖을 바라보았다. 해가 저물어 지붕들은 분홍빛으로 물들고 있었다. 그 빛들은 내 마음 깊숙이 숨겨둔 무언가를 가리키는 듯했다. 우리는 해질녘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서로에게 영향을 준 책과 치유의 음악, 숨기고 있던 두려움까지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이준호는 자신이 아무 의미 없는 상태로 집으로 돌아가는 게 두렵다고 고백했고 나는 진심으로 사랑에 빠지는 일이 다시는 없을까 하는 두려움을 털어놓았다. 가끔은 비울 공간을 만들어야 해. 그가 내 닫힌 가방을 가리키며 말했다. 가방은 꽉 차 있었지만 그 안에도 빈 공간이 있었다. 저녁이 되자 우리는 밀양 시내의 좁은 골목길에 있는 작은 식당으로 갔다. 어깨가 겨우 스칠 만큼 좁은 그 골목에서 철순의 집이라는 간판이 걸린 그곳은 마늘튀김과 생선 냄새가 어우러져 있었다. 벽면에는 벗겨진 타일과 오래된 흑백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주인은 하얀 수염을 기른 노인이었는데 입술이 움직이기도 전에 웃음이 먼저 다가왔다. 그는 마치 우리를 수년간 기다렸다는 듯이 맞아주었다. 주문도 묻지 않고 빨간 와인 한 병과 플라스틱 컵 2개를 내놓았다. 기쁨이 깨지면 안 되니까 라며 웃고는 부엌으로 사라졌다. 이준호는 내게 눈썹을 살짝 치켜 올렸고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플라스틱 컵에 좋은 와인이라니 혁명이거나 아니면 수많은 관광객을 본 사람의 지혜겠죠.
내가 말했다. 철순의 집에서 우리는 검은 양념으로 조리한 생선과 감자칩을 곁들인 계란 샐러드, 입에서 부드럽게 녹는 구운 고추를 맛보았다. 식사 도중 노인은 아무런 초대도 없이 우리 곁에 앉아 경상도 사투리로 빠르고 재치 있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와 몸짓은 마치 연극을 보는 듯했고 우리는 거의 한마디도 못 알아들었지만 크게 웃었다. 이준호와 나는 서로를 바라보며 길을 잃었지만 행복했다. 웃음은 농담 때문이 아니라 그 순간의 따뜻함과 기쁨 때문이었다. 철순의 집에서의 이야기는 세상이 멈추고 그 노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만 할 것 같았다. 경상도 사람은 완고하다. 내가 추측했다. 성베드로가 골뱅이, 이메일을 싫어한다더라. 이준호가 와인을 쏟으며 웃었다. 노인은 마치 철학자처럼 말했다. 걱정 마라. 농담은 말이 아니라 기쁨에 있다. 우리가 식당을 나섰을 때 밤은 미량을 부드럽게 감싸 안고 있었다. 가로등 빛은 돌바닥을 은은하게 비추고 멀리서 어딘가에서 바이올린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우리는 손끝이 거의 닿을 듯이 가까이 걸었다. 이준호는 노란빛으로 빛나는 아치 밑에 섰다. 수진아, 나랑 키스해도 될까? 그는 담담하게 물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응. 저렴한 와인과 생선 냄새, 강가의 바람 사이에서 그는 내게 키스했다. 마치 온 세상이 우리를 위한 무대 같았지만 동시에 그 키스는 앞으로도 계속될 단 하나의 특별한 순간임을 알았다. 드라마틱한 음악도 슬로우 모션도 없었다. 단지 그의 눈과 내 눈이 마주치고 바람이 내 한복 치마 끝자락을 살랑거렸다. 따뜻하면서도 평화로웠다. 마치 추운 아침에 마시는 한 모금의 따뜻한 차 같았다. 이제 늦었으니 여관으로 돌아가자. 그가 말했다. 마치 공기마저도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준 것 같았다. 다른 밀양의 지붕 위로 높게 떠 있었다. 마치 우리만의 비밀을 간직한 듯. 이준호는 자연스럽게 내 손을 잡았다. 우리의 발걸음은 돌길 위에서 조용히 울렸고 새로운 연결의 무게를 느끼며 걷고 있었다. 우리 오늘 아침에 만난 거 믿어져?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시간은 좀 거짓말쟁이야. 그가 내 손가락을 살짝 쥐며 대답했다. 때로는 1분이 생각보다 더 길게 느껴지니까. 나는 다시 바닥을 바라보며 얼굴이 또 붉어졌다. 수년간 강인한 척했던 내가 이제는 편안했다. 가면도 허세도 없이 그냥 나로 존재하는 그 순간이 우리는 좁은 골목길의 낡은 여관 앞에 도착했다. 벽은 오래됐고 창문은 벗겨진 나무로 덮여 있었다. 그 낡은 냄새가 다시 나를 맞았다. 마치 하루가 완전히 뒤바뀐 것 같았다. 2층 복도에서 우리는 잠시 멈춰섰다. 멀리서 젊은 커플의 웃음소리와 작은 냉장고의 윙윙거림만이 들렸다. 나는 얼른 말문을 열었다. 이 순간이 차갑고 긴 복도에서 끝나길 원치 않았다. 수진아, 그가 조심스레 말했다. 조금만 더 여기 있을 수 있을까? 그냥 너랑 얘기하고 싶어. 나는 그의 진지한 눈을 바라보았다. 거절할 수 없는 초대였다. 내가 내 가방을 다시 싸는 일은 없을게. 내가 농담을 던졌다. 약속할게. 그는 반쯤 웃으며 대답했다. 그의 웃음은 점점 내게 중독되고 있었다. 방은 그대로였다. 좁은 침대, 얇은 커튼, 시장에서 산자수 이불이 내 침대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창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바람은 강가의 소리와 축축한 밤의 냄새를 실어왔다. 우리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서두름 없이 침묵 속에서 서로의 존재를 느꼈다. 이 자유가 그리울까? 내가 물었다. 그게 뭐야?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깨어나 어디서 잘지 모르는 자유. 그리고 우연히 누군가를 만나는 거?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손을 바라보았다. 난 우연히 그리울 거야. 하지만 오늘 우리 사이의 건 우연이 아니라 선택이었어. 내 선택, 내 선택. 내 심장은 따뜻하게 뛰었다. 내일 난 대구로, 넌 부산으로 가는 거지?
그래, 오늘은 오늘일 뿐이야. 나는 어깨를 으쓱하며 웃었다. 그는 내 뺨을 엄지로 살며시 쓸며 말했다. 서두를 필요 없어. 그냥 이 순간의 부드러움과 존중, 그리고 두 사람이 맞는 시간에 만나는 그 특별한 친밀감. 그는 내 곁에 서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다. 나는 천천히 그를 당겼다. 그는 이해했다. 다시 한번, 이번에는 더 진지하고 부드럽게 키스했다. 마치 이 마법 같은 순간을 깨뜨릴까 두려운 듯. 세상은 밀양 골목 밖에서 숨을 죽였다. 영화 같지 않고 자연스러웠으며 느리고 눈 맞춤으로 가득 찼다. 어둠 속에서 웃고 있는 눈빛이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내 삶이 너무 가득 차서 새로운 무언가를 담을 공간이 없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가방이 닫히느냐 마느냐는 중요하지 않았다. 나는 다시 짐을 싸지 않았다. 대신 그 공간을 그와 우리를 위해 남겨두었다. 다음 날, 우리는 작별 인사를 했다. 각자의 길로 걸어갔다. 그는 내 손을 꽉 잡고 돌아서서 떠났다. 배낭은 그의 등에 흔들렸다. 그의 발걸음 소리가 돌길에 울렸다. 나는 그가 골목 모퉁이 뒤로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밀양역으로 향하는 내 발걸음은 가벼웠다. 돌아볼 필요가 없었다. 그 작별은 끝이 아니었다. 어쩌면 다시 만날 때까지 작별의 베일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시작일 뿐이었다. 2부. 밀양역 플랫폼에 서서 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바람은 차갑고 상쾌했다. 김수진, 나를 부르는 이름이 여전히 낯설고 동시에 새로웠다. 새벽 기차가 들어오는 소리에 마음이 뛰었다. 내 작은 여행이 끝나가는 듯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 같았다. 수진 씨,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돌리자 반짝이는 눈동자와 장난스러운 미소를 가진 이준호가 손을 흔들고 있었다. 그는 카메라를 어깨에 걸치고 있었다. 그의 모습은 마치 여행지에서 방금 나온 자유로운 영혼 같았다. 이렇게 빨리 다시 만날 줄은 몰랐네. 그가 웃으며 다가왔다. 나는 웃음을 참으며 말했다. 운명인가 봐요. 하하. 그의 옷차림은 자유롭고 아방가르드했다. 늘어난 흰 티셔츠에 찢어진 청바지, 그리고 발끝에 달아해진 흰 운동화. 나는 속으로 저렇게 늙어도 멋진 남자가 어디 있나라며 혼자 웃었다. 우리는 근처의 작은 카페 달빛 커피로 향했다. 그곳은 밀양에 숨겨진 보석 같은 곳이었다. 벽에는 오래된 음악 포스터들이 붙어 있었고 커피 향이 진하게 퍼져 있었다. 여기 분위기 참 좋아, 내가 말했다. 커피 맛은 어떨지 궁금하네. 내가 사줄게, 그가 활짝 웃으며 말했다. 사진 찍고 커피 마시는 게 내 인생의 낙이야. 우리는 창가 자리에 앉았다. 창밖으로는 바람에 흔들리는 은행잎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다. 그의 카메라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나는 무심코 그의 카메라 렌즈를 만졌다. 찬란한 금속 냉기가 손끝을 스쳤다. 내가 찍은 사진 중에 내가 좋아할 만한 게 있어. 그는 카메라를 들어 몇 장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사진 속에는 낡은 골목, 빛바랜 벽화, 그리고 한적한 강변이 담겨 있었다. 특히 한 장의 사진에는 강가에 앉아 먼 하늘을 바라보는 여자의 모습이 있었다. 그녀의 표정에는 슬픔과 희망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이건 나야, 내가 조심스레 물었다. 응, 작년 가을에 서울 한강변에서 찍었어.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그때 난 내 자신을 잃고 있었지? 너도 알잖아, 길을 잃는 느낌. 나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우리 사이에 묘한 공감의 끈이 생겨났다.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지만 같은 상처와 희망을 품고 있었다. 커피가 나오자 우리는 한 모금씩 마셨다. 나는 그의 사진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나도 내 삶과 고민을 조금씩 꺼내놓았다. 일과 사랑,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잃어버린 느낌에 대해. 사진은 내게 세상을 다시 보게 해줘, 그가 말했다.
너도 내 삶의 빛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거야.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그럼 나도 다시 피어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다. 그날 우리는 밀양 시내를 함께 걸었다. 그는 나에게 숨겨진 골목과 오래된 서점을 소개했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걷는 게 자연스러웠다. 마치 오랜 친구처럼, 혹은 이제 막 시작된 연인처럼. 수진아, 그가 갑자기 멈춰서서 내 눈을 깊게 바라보았다. 너는 정말 강한 여자야? 가방 싸는 데만 강한 게 아니야? 나는 웃음으로 답했다. 그럼 가방 못 싸면 누가 챙겨줘야 하잖아. 내가 내 짐이라도 싸줄래? 그는 장난스럽게 손가락으로 내 머리를 톡톡 쳤다. 그럼 내가 프로가 되어야겠네. 우리는 그렇게 웃고 떠들며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몰랐다. 거리의 가로등 불빛 아래 이준호의 눈동자는 은은한 빛을 내고 있었다. 하지만 내 마음 한켠에는 알 수 없는 불안이 스며들었다. 이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과 함께 앞으로 펼쳐질 우리의 이야기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궁금했다. 그날 밤 나는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으며 속으로 다짐했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말자. 그리고 그가 나에게 보여줄 세상을 함께 걸어가 보자. 하지만 달빛 아래 비춰진 내 그림자는 어딘가 모르게 길고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3부. 다음 날 아침, 나는 창문 너머로 쏟아지는 햇살에 눈을 떴다.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내 피부를 스치자 어젯밤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오늘도 이준호와 함께할 시간이 기대되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옷장을 열어보니 며칠 전 브래지어 라인이 은은하게 비치는 플로럴 패턴의 원피스가 눈에 들어왔다. 몇 년 전 부산 자갈치 시장 근처에서 산 옷이었다. 그때도 이렇게 가을이었고 나는 혼자 여행을 떠났었다. 이번에는 그때보다 조금 더 성숙해진 모습으로 원피스를 꺼냈다. 속눈썹을 살짝 올리고 달콤한 복숭아 향이 묻어나는 가벼운 향수를 뿌렸다. 목에 걸린 할머니가 물려준 은목걸이가 미묘하게 빛났다. 낡은 가죽 구두를 신고 나는 거울 앞에서 마지막으로 자세를 가다듬었다. 자연스러운 미소를 띠며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 스스로에게 물었다. 예약한 카페 하늘정원으로 향하는 길, 가을바람이 머리카락을 휘날렸다. 나는 속으로 이준호, 제발 오늘은 늦지 말라고 바랐다. 그가 도착한 순간 그의 모습은 여전히 자유로웠다. 진한 회색 니트에 군청색 청바지, 그리고 약간은 헝클어진 머리카락. 그의 눈빛은 마치 지난밤에도 나를 생각했던 듯 따뜻했다. 수진아,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그는 부드럽게 웃으며 내 손을 잡았다. 괜찮아. 나도 좀 늦었어. 우리는 카페 안쪽으로 자리를 잡았다. 이곳은 유리창 너머로 밀양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작은 옥상 정원이 있었다. 가을 햇살이 나무잎 사이로 부서져 내리자 분위기는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다. 오늘은 특별한 걸 보여주고 싶어. 그가 말했다. 내가 찍은 사진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작품이야. 그는 카메라를 꺼내 모니터를 켰다. 화면에는 밀양 근교 작은 마을의 풍경이 담겨 있었다. 황금빛 들판, 고즈넉한 초가집,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낡은 등대. 사진 속 풍경은 현실보다 더 아름답고 따뜻해 보였다. 여기, 내가 태어난 곳이야. 부산 바닷가 근처 작은 어촌 마을.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여기서 나도 길을 잃었었지? 사진 찍는 법도, 삶의 방향도. 나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 둘 다 길 잃은 여행자였다는 거네. 그래, 그리고 서로에게 작은 빛이 되어주고 있어. 그는 내 손을 부드럽게 쥐며 말했다. 수진아, 너한테 이 사진을 선물하고 싶어. 내가 언제든 힘들 때 보면 좋을 것 같아. 나는 그의 진심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사진은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었다. 우리의 지난 만남과 앞으로 걸어갈 여정의 시작을 담은 약속 같았다. 시간이 흐르고 우리는 정원 벤치에 앉아 차가운 가을 바람을 맞았다.
내 스커트 자락이 살짝 바람에 날리며 은근한 섹시함을 더했다. 그의 시선이 나를 따라 움직였다. 이런 순간이 좋아. 그가 속삭였다. 우리 둘 다 불안하지만 함께라면 괜찮을 거야. 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불안한 만큼 더 깊게 느낄 수 있으니까. 그 순간 그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이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잠깐, 이거 좀 이상해. 나는 조심스레 물었다. 무슨 일이야?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예전부터 연락하던 외국 프로젝트 팀에서 연락이 왔어. 이탈리아에서 큰 사진전이 있는데 거기에 참여해 달라는 제안이야. 내 마음은 복잡하게 요동쳤다. 그럼 가야 할지도 몰라. 하지만 지금 너와 함께 있는 이 순간도 너무 소중해.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나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내 꿈을 응원할게. 어떤 선택을 하든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는 내 손을 꽉 쥐며 말했다. 수진아,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그날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다. 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시간들은 쉽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다. 옥상에서 내려오는 길, 노랗게 물든 은행잎들이 바람에 흩날렸다.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어떤 길이 와도 나는 나를 지킬 거야. 그리고 그와 함께한 이 순간도. 하지만 바람 속에 묻힌 낮은 목소리, 누군가의 속삭임이 들려왔다.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야. 4부. 그날 저녁, 나는 밀양 시내의 오래된 찻집 달빛 다방에서 이준호와 마주 앉았다. 찻집은 은은한 조명과 나무 바닥의 삐걱거림, 그리고 구수한 녹차 향이 어우러져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듯한 느낌을 주었다. 나는 은은한 베이지색 니트에 검은 스키니 진을 입고 목에는 할머니가 선물해준 작은 진주 목걸이를 걸었다. 발끝에는 부드러운 스웨이드 플랫 슈즈가 살짝 달아 있었다. 이준호는 짙은 남색 셔츠에 청바지를 매치했고 카메라 가방을 옆에 둔 채 편안한 미소를 지었다. 사진전 얘기 좀 더 해줄래? 내가 차를 홀짝이며 물었다. 응, 이탈리아 토스카나에서 열려. 예술가들의 성지라 불리는 곳이지. 내게는 큰 기회야. 그의 눈빛이 반짝였다. 하지만 고민이 많아. 너와의 시간도 중요하고 이 기회를 놓칠 수도 없고. 나는 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잘 알지. 그게 인생이니까. 선택의 순간은 늘 어렵지만 결국 우리가 만드는 거야.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서 내가 내 고민을 들어줘서 고마워. 찻집 안은 조용했고 우리 둘만의 대화가 집중됐다. 하지만 문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살짝 흩날리는 내 머리카락이 그의 시선을 끌었다. 그의 눈빛은 은밀하고 따뜻했다. 수진아, 내가 오늘 입은 니트 정말 잘 어울려. 그가 속삭였다. 그 부드러운 실크처럼 느껴져. 나는 얼굴이 살짝 달아오르며 웃었다. 고마워. 가을이라 그런지 부드러운 옷이 끌리더라고. 그가 내 손목을 살짝 잡았다. 너랑 함께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 그 순간 찻집 문이 열리며 낯선 여자가 들어왔다. 검은색 코트를 입고 짙은 와인색 립스틱을 바른 그녀는 주변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마치 비밀을 숨기고 있는 듯했다. 이준호가 눈치를 채고 조심스레 말했다. 저기, 잠깐만. 그 여자는 우리 쪽으로 천천히 걸어왔다. 이준호 씨, 오랜만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어딘가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다. 지은 씨, 이준호의 목소리에 미묘한 긴장감이 섞였다. 나는 그들의 대화가 궁금했지만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고 멀찍이 떨어져 앉았다. 내 심장은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다. 작품 관련해서 갑자기 연락이 필요해서요. 지은은 살짝 미소 지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복잡한 감정이 숨겨져 있었다. 이준호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내일 다시 이야기하자.
오늘은 수진 씨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 지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이해해요. 그럼 이만. 그녀가 떠나자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분은 누구야? 이준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옛 동료이자 친구야. 사진전에 관련된 중요한 사람이기도 하고. 그럼 너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말했다. 그때는 내가 정말 혼란스러웠어. 그녀와의 관계도 그랬고. 지금은 다르게 생각하지만 가끔 그때 기억이 나. 나는 그의 말을 듣고 가슴 한켠에 묘한 질투가 스며드는 걸 느꼈다. 하지만 곧 그것을 눌러 담으며 말했다. 과거는 지나간 거고 지금 우리가 함께하는 순간이 중요해. 그는 내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수진아. 너와 나, 우리만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자. 찻집 안의 따뜻한 조명 아래 우리는 서로의 손을 맞잡았다. 하지만 내 마음속 어딘가에는 아직 미지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나친 골목에서 누군가의 속삭임을 들었다. 진짜 시련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나는 숨을 죽이고 그 소리를 따라갔지만 이미 그 목소리는 사라지고 없었다. 내 눈앞에는 어둠만 가득했다. 오후. 다음날 아침, 부산의 작은 카페 바다빗에서 나는 창밖으로 출근하는 사람들의 분주한 움직임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앉은 카페 내부는 은은한 재즈 음악으로 가득했다. 나는 부드러운 크림색 니트와 청바지를 입고 목에는 할머니가 물려준 은목걸이를 걸었다. 발끝은 살짝 다른 베이지색 로퍼가 감싸 안았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이준호가 들어왔다. 그는 검은색 가죽 자켓에 짙은 회색 스웨터, 그리고 낡은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카메라 가방은 언제나처럼 그의 어깨에 걸쳐 있었다. 수진아, 여기야. 그의 목소리가 반갑게 울렸다. 우리는 창가 자리에 앉아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는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내가 좋아하는 사진 전시회가 열리거든. 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기대돼. 사진 전시회는 부산 해운대 근처의 작은 갤러리 빛의 방에서 열리고 있었다. 입구에는 그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한 장 한 장을 감탄하며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그의 사진 속에서 고요한 바다와 노을, 그리고 한적한 골목길을 발견했다. 특히 한 장의 사진은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 붉게 물든 하늘 아래 어딘가를 향해 걷고 있는 한 여성의 뒷모습이었다. 그녀의 실루엣은 나와 닮아 있었다. 이 사진은 내가 모델이야. 조심스레 물었다.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날 너와 함께한 순간을 담았어. 내가 내게 준 영감을 사진으로 표현했지? 전시회가 끝난 후 우리는 해운대 바닷가를 걸었다. 바람이 차가웠지만 그의 손이 내 손을 꼭 잡아 따뜻했다. 수진아, 내가 내 삶에 들어온 이후로 모든 게 변했어. 그의 목소리는 진지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두려워. 이탈리아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현실이 우리를 갈라놓을 수 있다는 게? 나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두려움은 우리 모두에게 있어. 하지만 그 두려움을 함께 이겨낼 수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을 거야. 그는 내 뺨에 손을 얹고 부드럽게 썼다. 너의 믿음이 필요해, 수진아. 그 순간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준호 씨. 우리가 돌아보니 찻집에서 만난 지은이 서 있었다. 이번에는 웃음기 없는 표정이었다. 사진 전시에 대해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준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지은 씨, 지금은 좀 곤란해요. 그녀는 한 걸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일 다시 이야기하자고요. 중요한 결정이 걸려 있어요. 나는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에 숨을 멈췄다. 이준호는 나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수진아,
미안해. 이런 일들이 불편하게 만들 줄 몰랐어.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괜찮아. 진실이 무엇이든 나는 내 편이야. 밤이 깊어가며 우리는 해변가에서 마지막으로 손을 맞잡았다. 달빛 아래 우리의 그림자는 길고 어두웠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그러나 그 불씨 속에 숨겨진 비밀이 무엇인지 아직은 아무도 알지 못했다. 6부. 어느 흐린 오후, 나는 부산 서면의 한 작은 골목길에 위치한 낡은 책방 별빛 서점에 앉아 있었다. 가게 안은 오래된 책 냄새와 나무 향이 가득했고 창가 자리에 놓인 작은 테이블 위에는 내 노트북과 일기장, 그리고 커피잔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나는 부드러운 크림색 니트에 짙은 청색 데님 진을 매치했고 목에는 할머니가 준 은목걸이가 빛나고 있었다. 발끝에는 낡은 갈색 부츠가 살짝 달아 있었다. 그때 문이 열리며 이준호가 들어왔다. 그는 검은 가죽 재킷을 걸치고 있었고 어깨에는 그의 트레이드마크 같은 카메라 가방이 메어져 있었다. 그의 눈빛은 언제나처럼 진지하고 따뜻했다. 수진아, 여기 있구나. 이준호가 다가와 내 옆에 앉았다. 오랜만이네. 나는 미소 지으며 그를 맞이했다. 요즘 많이 바빠 보여. 그는 커피를 마시며 말했다. 그렇지. 전시 준비도 있고 일도 그렇고.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래도 이렇게 잠깐이라도 만나서 좋아? 이준호가 내 손을 살며시 잡았다. 나도 그래? 너와 함께하는 시간이 내겐 소중해. 그때 그는 카메라를 꺼내 내게 다가왔다. 오늘은 내 사진을 찍어볼까 해. 나는 고개를 기웃거리며 웃었다. 내 사진이라니 좀 쑥스럽네. 걱정 마.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있는 그대로. 나는 그의 카메라 앞에 서서 가볍게 미소 지었다. 가을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내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내 머리카락은 살짝 흩날렸고 옅은 메이크업이 내 피부를 더욱 빛나게 했다. 자, 좋아. 자연스럽게 웃어봐. 이준호가 부드럽게 말했다. 나는 그 순간 그의 눈빛에 담긴 진심을 느꼈다. 사진 속 나는 단순한 모델이 아니라 그의 이야기의 일부였다. 사진 촬영이 끝난 후 우리는 책방 구석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다. 나는 조심스레 물었다. 이준호야, 지은 씨와의 일은 어떻게 됐어? 그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 그녀가 사진전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갖고 있어서 때로는 내 선택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까 봐 두려워. 나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너는 항상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야.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그는 내 손을 쥐며 말했다. 수진아, 너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아. 우리의 눈빛이 마주쳤고 그 순간 나는 그에게 단단히 마음을 열었다. 하지만 내 마음 한켠에는 아직도 다가올 시련에 대한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다. 서점 문이 조용히 열리고 희미한 빛 속에서 한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나는 그 그림자를 따라가려 했지만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없었다.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야. 내 귓가에 메아리치는 그 속삭임이 다시금 마음을 무겁게 했다. 7부. 부산의 가을밤은 깊고 조용했다. 나는 작은 카페 노을빛 창가에 앉아 따뜻한 카페라떼를 홀짝이고 있었다. 살짝 물든 단풍잎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거리에 은은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나는 부드러운 머플러를 목에 두르고 몸에 딱 맞는 검은 코트 속에서 살짝 들뜬 마음을 감추려 애쓰고 있었다. 발끝에는 세련된 검정 부츠가 살며시 땅을 디뎠다. 이준호가 약속 시간보다 조금 늦게 도착했다. 그의 머릿결은 여전히 헝클어져 있었고 청색 셔츠 위에 짙은 회색 재킷을 걸쳤다. 카메라 가방은 그의 상징처럼 어깨에 걸려 있었다. 늦었어. 내가 웃으며 물었다. 미안, 길이 좀 막혔어. 하지만 여기 와서 다행이야. 그는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는 창가에 앉아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가 내 손을 잡는 그 따뜻한 감촉에 내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수진아, 널 만난 이후로 모든 게 달라졌어. 그의 목소리는 진지하고 부드러웠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해. 내 앞에 놓인 선택들이 우리 사이를 시험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이지. 나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두려움은 우리가 함께 이겨낼 수 있어. 난 내 곁에 있을 거야. 그 순간 카페 문이 열리며 익숙한 여자가 들어왔다. 지은이었다. 이번에는 검은 가죽 재킷과 붉은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고 그녀의 눈빛은 냉철하고 단호했다. 이준호 씨,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요. 그녀가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준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지은 씨, 지금은 곤란해요. 중요한 결정이 필요해요. 내일 다시 만나서 얘기하죠. 그녀가 떠나자 나는 조심스레 물었다. 그녀는 누구야? 왜 자꾸 나타나는 거지? 이준호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사진전에 관련된 옛 동료이자 친구야. 하지만 우리의 관계는 복잡해. 나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과거는 지나간 거야. 지금은 우리 둘만 생각하자. 그는 내 손을 꼭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수진아. 너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카페 안은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했다. 하지만 내 마음 한켠에는 아직도 불안과 긴장이 맴돌았다.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두운 골목을 지나다가 누군가의 속삭임을 들었다. 진짜 싸움은 이제 시작이다. 나는 숨을 죽이고 그 소리를 따라가려 했지만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그 말은 내 마음에 깊은 울림으로 남아 앞으로 닥칠 시련을 예고하는 듯 했다. 8부. 다음 날 아침, 나는 부산 광복동의 한 아담한 꽃집 봄날 앞에 서 있었다. 바람에 흩날리는 은은한 꽃향기가 코끝을 스쳤고 가게 앞 진열된 다채로운 꽃들은 마치 나를 위해 피어난 듯 생기 넘쳤다. 나는 연한 파스텔톤의 블라우스와 화이트 스커트를 입고 발끝에는 은은한 광택이 도는 베이지색 힐을 신었다. 목에는 할머니가 물려준 은목걸이를 조심스레 걸었다. 그때 이준호가 꽃집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전날 밤의 무거움 대신 결의에 찬 빛이 감돌았다. 그는 짙은 네이비 코트에 간결한 셔츠, 그리고 그의 트레이드마크인 카메라 가방을 어깨에 걸고 있었다. 수진아, 좋은 아침이야.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럽고 따뜻했다. 좋은 아침, 준호야.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우리는 꽃집 안 작은 테이블에 앉아 커피 한 잔씩을 나누었다. 꽃잎처럼 부드러운 그의 손이 내 손을 감싸 안았다. 내일 이탈리아로 떠나야 할 것 같아. 그의 말에 내 마음은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래도 내 꿈을 응원해. 우리 사이가 거리에 흔들리지 않을 거라 믿어. 나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가 천천히 내 눈을 마주쳤다. 너와 함께한 시간들이 내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몰라. 내가 내 삶의 빛이야. 그 순간 꽃집 문이 열리며 낯익은 여자가 들어왔다. 검은색 코트에 붉은 스카프를 두른 지은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결연했다. 이준호 씨,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그녀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지은 씨, 지금은 곤란해요. 이준호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내일 만나서 이야기해요.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녀는 눈빛을 피하지 않고 말했다. 지은이 떠난 후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녀가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 과거의 그림자야. 하지만 난 내 곁에 있을 거야. 그는 내 손을 꼭 잡았다. 꽃잎처럼 부드러운 그의 손길에 나는 잠시 모든 걱정을 잊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다가올 이별의 무게가 점점 커져갔다. 해질녘, 우리는 부산 바닷가를 걸었다. 차가운 바람이 내 머리카락을 흔들었고 그의 손은 여전히 내 손을 꽉 잡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어떤 시련이 와도 나는 이 사랑을 지킬 거야. 하지만 바람 속에 숨겨진 낮은 목소리가 다시금 귓가를 스쳤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다. 내 심장은 불안과 기대가 뒤섞인 채 빠르게 뛰었다. 9부. 어느 흐린 저녁, 나는 부산 해운대 근처 작은 갤러리 달빛 정원에서 이준호와 마주했다. 갤러리 벽에는 그의 사진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고, 조명은 은은하게 우리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나는 자줏빛 원피스에 검은색 스타킹, 그리고 발끝에 반짝이는 블랙힐을 신었다. 목에는 할머니가 물려준 은목걸이가 살짝 빛났다. 이준호는 검은 터틀넥에 짙은 회색 코트를 걸쳤고 손에는 그의 카메라를 들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깊고 무거웠다. 수진아, 우리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 그의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단호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래, 무슨 일이야? 내가 이탈리아로 가게 됐어? 사진전 참가가 확정됐어. 그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하지만 이건 우리에게 큰 시험이 될 거야.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마음 한켠이 무너지는 듯 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할 거야? 그는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멀리 있어도 마음은 함께 할 수 있어? 난 내가 내 삶의 일부라는 걸 잊지 않을 거야. 그 순간 갤러리 문이 열리며 지은이 들어왔다. 그녀는 검은 코트에 붉은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고 얼굴에는 결의가 가득했다. 이준호 씨,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그녀가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은 씨, 지금은 곤란해요. 그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내일 다시 만나서 이야기하자고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나는 둘 사이의 긴장감을 느끼며 조용히 뒤로 물러섰다.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바닷가를 걸었다. 파도 소리가 귓가에 부서지고 달빛이 물결 위에 은은하게 반사되었다. 내 마음은 복잡했다. 사랑과 이별, 꿈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는 내 모습이 그대로 비춰졌다.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나는 나답게 살아갈 거야. 그리고 그가 어디에 있든 우리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을 거야. 하지만 바람 속에서 들려오는 낮은 목소리가 다시금 나를 흔들었다. 모든 것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 말은 나를 더욱 깊은 미스터리 속으로 이끌었다. 10부. 부산의 어느 쓸쓸한 새벽, 나는 창밖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빛을 바라보고 있었다. 긴 밤의 고요 속에서 내 마음은 여전히 요동치고 있었다. 나는 연한 회색 니트에 검은 레깅스를 입고 은목걸이를 손에 쥔 채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이준호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수진아,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다. 나는 돌아왔어. 이탈리아에서 많은 것을 보고 느꼈지만 결국 내 마음은 여기, 내 곁에 있다는 걸 깨달았어.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며 말했다. 준호야, 나도 그랬어.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너를 포기하지 않았어. 그는 웃으며 말했다. 우리에게는 아직 많은 이야기가 남아있어. 힘들고 불확실하지만 함께라면 극복할 수 있을 거야. 나는 그의 목소리에 힘을 얻었다. 그래, 우리 함께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 가자. 그 순간 창밖으로 첫 햇살이 비치며 어둠을 밀어냈다. 내 마음에도 따뜻한 빛이 스며들었다. 하지만 문득 내 손에 쥐어진 은목걸이 뒤에서 작은 쪽지가 발견되었다.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모든 진실은 곧 밝혀질 것이다. 나는 그 쪽지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우리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임을 알았다. 바람이 내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고 나는 결심했다. 어떤 어둠도 두렵지 않아. 나는 내 삶의 주인공이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 펼쳐질 미지의 여정을 향해 한 걸음 내디뎠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세요.